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는 상품이 뭔가? 그러면 30대 초중반쯤이다. 근데 지금부터 연금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를 꼭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현금 이렇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치 영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동안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노후에 연금 100만 장자가 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0만 달러 많지 않잖아요. 10억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 10억 모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현재 예금이자 적금 이자가 3%라는 걸 감안했을 때 매달 200만 원씩 30년 동안 납입을 해야 우리 연금으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물론 돈이 매우 많으신 분들은, 또 월급이 높으신 분들은 매달 200만 원 저축 껌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가주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 월급과 맞먹는 돈을 어떻게 그 연금에다 때려 넣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고소득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연금 부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금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401k 연금이 있는데요. 똑같은 퇴직연금의 개념이지만 수익률은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이후에 시간, 복리 개념까지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여기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미국의 401k 연금처럼 바꾸어가지고 은퇴 후에는 노후에는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저위험 등급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원금 보장을 해줘야 되고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그냥 정해 놓은 상태에서 매년 일정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놓았던 퇴직금과 사실 큰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401k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금 저축 펀드 IRP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연봉의 5% 정도를 이제 계좌에 쌓아주는데요. 그걸 가지고 직접 미국 국민들이 운영을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금 보장형인 반면 미국의 401k 연금은 거의 40% 절반가량이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어 있고요. 30% 정도가 이따 얘기할 거긴 하지만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에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현금이라든지 국고채, 안정성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동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또 화랑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금 기관들이 미국에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투자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퇴직연금을 당연히 굴리면 당연히 우리도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이렇게 모든 이 직장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이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더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타가 아니라 자동적인 그냥 장기 저축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퇴직연금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출하면 10%를 벌금으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좀 제도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퇴직연금을 바꿀 수 있냐? 우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셨을 때 너 DB형으로 할래? DC형으로 할래?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그땐 정신없기 때문에 DB형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DC형을 좀 바꾸셨거든요. 이미 많이 바꾸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DB형이신 분들 혹은 DC형이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C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물어봐요. 어떤 상품으로 할 거냐. 만약에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디에 넣어줍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TDF인데요. TDF 같은 경우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내 은퇴 시기를 정해두고 여기까지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해주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그 위험 성향을 100으로 두면 100 빼기 자신의 나이만큼 위험 성향만큼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0대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가입을 했다면 처음에는 위험 비율을 이렇게 갔다가 점점 은퇴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안정성 자산에 투자를 하게 해주는, 자동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펀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률도요, 일반적인 정말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위험성은 있지만 높고요. 그래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봤을 때 지난해 말 기준 9.8% 정도로 그냥 미국에서 굴리고 있는 TDF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 아마 자문을 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렇게만 맡겨두어도 그냥 퇴직연금 2%그 수익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걸 TDF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 뭐 TDF도 있고요, 밸런스 펀드, BF도 있고요, 단기 금융 펀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중에서 우리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 안에서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산, 내 생애 주기에 맞는 TDF가 가장 낫고, 그리고 2045, 2050, 206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내가 은퇴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30년 뒤에 은퇴를 하겠어 하면은 2050 혹은 2055가 있다면 2055 펀드에 드시는 거고요. 근데 나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야. 그러면 이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격적 성향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어리다는 반증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숫자를 높여서 할 수가 있고, 내가 은퇴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은 2035도 있고요. 이렇게 낮은 것을 선택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수익률 차이는 당연히 꽤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높은, 공격성이 높은 그런 펀드일수록 자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높은 수익률을 거두나 당연히 공격적 성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더 큰 하락률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실 분들에게 그걸 추천드리는 거고, 은퇴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은퇴 시기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라도 차라리 하시면 다행이고, 나는 이제 9%도 좋지만 나 만족 못해, 나 401k 연금, 401k를 1코리아로 만들어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가시면 돼요. 자, 40% 아까 주식형 펀드 그들이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퇴직금을 꽂아줄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12분의 1을 한 시기에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는 상품이 뭔가? 바로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너무 길어, 인덱스 펀드, 비탁스라고 하는 그런 ETF인데요. 흔히 말해서 우리 기술주들 모아놓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요. 한국에 상장된 그런 ETF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거든요. 뭐 타이거 나스닥 100도 있고 코덱스 나스닥 100도 있고, 근데 코덱스 나스닥 100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는 타이거 나스닥 100보다 작긴 하지만 분배금도 주고 운용 보수 좀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면 추천하지, 막 특정 종목을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타이거 테슬라 채권오락, 타이거 애플 채권오락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볼 거잖아요. 이 나스닥 100 기업들 중에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나갈지 몰라요. 근데 특정 3개, 특정 10개 기업만 집중 투자하게 되다 보면은 이 만약에 10개 기업 ETF 투자했는데 3개가 만약에 부도나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예 지수 추종 ETF를 하거나 이런 ETF를 한다면 알아서 펀드 매니저들이 리밸런싱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위태롭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 연금 투자를 담당하는 많은 기관들도 개별 주식 하기보다는 지수 추종 ETF 해라. 나중에 애플은 망할 수 있어도 나스닥 지수는 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 아까 401k에 40%는 주식, 30%는 TDF, 30%는 현금 자산이라고 했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미국은 그런 비율이 없어요. 그냥 100% 다 주식형 펀드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7은 위험 자산으로 할 수 있대, 3은 무조건 안전 자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안전자산으로 뭘 해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아직 20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뭐 초중반쯤이다. 근데 지금부터 연금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를 꼭 안전자산인 뭐 채권이나 뭐 현금 이렇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TDF가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70%를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지수 ETF로 하시고 30%를 TDF, ETF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TDF 펀드를 뭐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ETF가 운용 보수도 좀 더 싸고 그렇겠죠. 그래서 TDF도 ETF가 나와 있거든요. 막 2050 ETF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TDF의 실제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은 주식형 위험자산, 그리고 3은 TDF, ETF로 안전자산으로 꾸릴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당연히 자산시장이 흔들리면 그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께 추천해주는 방식이고요. 내가 사실 중반 이쯤 됐다. 그럼 이렇게 무리해서 가기보다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30은 TDF, ETF, 그리고 30은 채권, 그 다음에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게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그런 ETF가 있어요. 저는 그걸 파킹 ETF라고 부르는데요. 그 파킹 ETF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집어넣으면 실제상 구조에 맞다는 거고요. 나는 이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싹 다 TDF로 꾸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바로 연금 러쉬, 연금 바로 해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깨는 연금 1위 퇴직연금, 2위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죠. 그 이유는 내가 목돈이 어디에 들어갈지 혹시 모르는 상태에서 연금을 무리하게 많이 넣었을 때 그런 일이 좀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굉장히 또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때문에 연금에서 대출을 한다고 퇴직연금을 인출해서 갖다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연금을 제대로 시작을 하실 거라면 이런 목돈이 다 들어가고 난 후 그냥 주택 구입을 한 후에 시작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12분의 1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운용하시다가 내가 목돈 어느 정도 쓸 거 다 썼어 하시면 그때부터 이 연금 납입 한도가 IRP 연금저축 계좌 다 합해서 1,800만 원이에요. 근데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IRP로 채우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긴 하겠죠. 그래서 너무 연봉 대비 많은 수준의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진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또 생길 줄도 모르고 이거 연금 넣다가 현재가 쫄쫄 굶고 힘들면 그게 무슨 도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행복해야 노후도 건강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보통 내 월급의 10% 에서 많으면 20% 그 내외에서 연금 저축액을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산 분배만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30대 초중반에 좀 시작을 해. 목돈 쓸 만큼 썼어. 그러면 70 주식형 펀드, 30 TDF로 가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은퇴 시기가 다가와진다 하면 그 안에서 TDF 굴리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좀 안전형 자산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주식형 펀드 70으로 했던 거 40으로 줄이고 TDF 좀 더 늘리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늘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을 하냐면, 저는 그 SCHD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70을 전부 다 나스닥, S&P 500 이런 걸로 할 필요 없이 15는 나스닥 100, 35는 SCHD가 한국형 ETF로 바뀐 게 아마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제가 정확한 명칭 여기 넣어둘게요. 이렇게 반반 나누시면은 얘는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진짜 더럽게 안 올라가고 정말 이게 변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금저축으로 쓰기 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데 올라가면 왠지 좀 사는데 그렇고, 내려갔는데 사면 더 떨어질까 두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SCHD는 그런 게 없어. 거의 늘 제자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들어가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또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반반 들어가는 것도 또 현금을 또 비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현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내 자산을 이렇게 가꾸고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재밌고 행복하면 그것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수록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만큼이나 현재도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